190cm의 장신도 작아 보이게 만드는 NBA 무대. 코트 위에서는 가장 작았지만 존재감만큼은 그 누구보다 컸던 선수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득점력과 화려한 크로스오버로 장신 선수들을 농락하고 정규 시즌 MVP와 4번의 득점왕을 거머쥐면서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이 선수는 앨런 아이버슨입니다. 183cm라는 작은 키로도 어떻게 NBA 최고의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앨런 아이버슨은 1975년 6월 7일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머니의 돌봄만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15살이란 너무 이른 나이에 가지게 된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에 몰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이버슨의 경기를 보기 위해 틈틈이 학교를 찾아갔고 운동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고가의 나이키 농구화를 선물해주는 등 열심히 아들을 뒷바라지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아이버슨 역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농구와 미식축구팀에 모두 소속되어 두 가지 종목을 소화하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일찌감치 주전 자리를 꿰찼고 2학년 때는 팀의 핵심 선수가 되어 미식축구와 농구팀을 모두 버지니아주 챔피언으로 이끌면서 올해의 고교 선수상을 수상해 지역 내에서 알아주는 스타급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던 아이버슨에게도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 볼링장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징역 5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그는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고 심지어 시비를 건 적도 그의 유명세를 시샘하던 상대편이었으나 누명을 뒤집어쓰고 4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지인들과 가족이 발벗고 나선 끝에 무죄로 판결이 바뀌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이 그의 스카우트를 꺼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때에도 아이버슨을 도와준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지타운 대학을 이끄는 존 톰슨을 찾아가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사정했고 그녀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인 톰슨은 아이버슨을 직접 면담해본 끝에 그를 스카우트하게 되면서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를 꿈꿨던 아이버슨은 이제 정신을 다잡고 농구 한 종목에만 집중하면서 대학 무대를 휩쓸었는데요. 신입생 시즌부터 평균 20.4득점이라는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동부지역 신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평균 득점을 25점으로 대폭 상승시켰고 야투 성공률도 작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학 최고의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NCAA 무대도 좁다고 느낀 그는 2학년 시즌을 마치고 NBA 진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뛰어든 1996년 NBA 드래프트는 코비 브라이언트, 스티브 내쉬, 레이 알렌 등 거물급 루키 선수들이 즐비했는데요. 난놈 중 난놈이었던 아이버슨은 183cm라는 피지컬적인 약점에도 전체 1순위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가드들이 주목받는 NBA 추세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빅맨을 우선시하던 시대였음에도 최단신 1픽으로 NBA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채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루키 시즌부터 그는 시원시원한 인터뷰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마이클 조던과의 1대1 매치업에서 크로스오버를 선사해주는 등 독보적인 스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더해 실력은 나날이 발전하면서 시즌 후반에는 5경기 연속 40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던마저 나도 제 나이 때는 아이버슨만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에도 하위권에서 헤매던 필라델피아는 22승 60패라는 지난 시즌보다 4승밖에 더 거두지 못한 채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는데요. 아이버슨에게 가능성을 본 필라델피아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인디애나에서 사임한 명장 레리 브라운을 감독으로 데려왔고 에런 맥키,
에릭 스노우 등 아이버슨의 파트너가 되어줄 선수들도 여럿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부임과 동시에 브라운 감독은 어떻게 아이버슨 중심으로 팀을 만들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폭발적인 득점력에 가려진 수비에서 오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97-98 시즌 브라운 감독이 들고 나온 전술은 아이버슨을 슈팅가드 포지션으로 기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때 아이버슨의 장점을 최대치로 활용하고 수비 상황에는 아이버슨이 포인트 가드 수비를 맡고 수비력이 좋은 백코트 파트너들이 2번 포지션을 맡는다는 전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브라운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간 결과 아이버슨은 이 시즌에 야투율이 5%가량 상승했고 다음 시즌에는 평균 득점 26.8득점을 기록하면서 생애 첫 득점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록 또한 NBA 역사상 최단신 득점왕이었고 이제 아이버슨은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팀도 구색을 갖춰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그의 공격력에 1라운드는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2라운드에서 레지 밀러가 이끄는 인디애나에게 거듭 가로막히게 되면서 2년간 2라운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99-00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 중에 브라운 감독과 아이버슨 사이에 작은 마찰이 생겼는데 팀 연습에 지각이나 무단 불참을 하는 아이버슨에게 불만이 쌓인 브라운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회사에 매일 지각하고 심지어 나오지도 않는 직원을 좋아할 것인가? 라는 말로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 아이버슨은 맞서기 시작하면서 브라운은 그를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해버리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물론 트레이드가 성사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은 아이버슨이 팀이 무조건 자기의 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후에 감독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등 다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00-01 시즌 필라델피아는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막과 동시에 10연승을 질주해 최고의 정규 시즌을 보냈는데요. 그 중심에는 평균 31.1득점으로 한 단계 더 스텝업한 아이버슨이 있었습니다. 득점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운 그는 득점왕과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고 팀은 동부 1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하면서 상위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필라델피아는 고전을 거듭했는데 껄끄러웠던 상대인 인디애나는 3승 1패로 잡아내고 일찍 2라운드에 올랐지만 이후 토론토와 미러키를 만나 모두 7차전까지 가는 장기전을 치르면서 선수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NBA 파이널 무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웬만한 잔부상은 그냥 참고 뛰었던 아이버슨의 몸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상 부위만 11곳일 정도로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상대는 파이널까지 단 1패도 하지 않고 올라온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였습니다. 당시 최강 전력이라고 평가되던 만큼 사람들은 두 팀의 대결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보면서 레이커스의 무패 우승을 낙관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이버슨은 1차전을 앞두고 우리는 이번 게임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사람들의 예상이 틀렸음을 보여줄 준비가 됐다라는 말로 당당히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버슨은 1차전이 시작된 순간 자신의 온 몸을 던졌고 전반전에만 3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6점차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바지 감독, 아니 타이론 루가 아이버슨을 끈질긴 수비로 묶었고 오닐의 득점이 살아나면서 경기는 결국 연장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연장전에서도 루는 계속 아이버슨을 마크했지만 다시 7득점을 몰아치면서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특히 최고의 명장면은 전매 특허인 크로스오버로 루를 날리고 득점한 뒤 그를 넘어가면서 유유히 백코트하는 장면인데요. 결국 치열했던 1차전은 107대 101로 필라델피아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다만 이후 경기에서는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아이버슨의 투지가 빛이 났던 파이널이었습니다. 그는 2001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NBA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의 패션과 착용하던 장비들까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뒤이어 01-02 시즌과 04-05 시즌에도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반면에 이후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1, 2라운드에서 낙방을 거듭했고 2001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는 어느덧 30대로 접어든 아이버슨을 06-07 시즌에 덴버 너게츠로 트레이드했는데요. 덴버는 당시 카멜로 앤서니만으로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합류가 좋은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둘의 공격 기회를 나누다 보니 마땅히 시너지도 나지 않았을 뿐더러 서부 6위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도 샌안토니오를 만나 덴버는 또다시 1라운드 탈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의 합류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팀 성적에 덴버는 08-09 시즌 아이버슨을 디트로이트로 보내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이적 후 그의 커리어는 급격히 추락하게 되었는데 조직적인 농구를 하는 팀 성격과 잘 맞지도 않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벤치 멤버로 출장하라는 감독의 요청도 그럴 바에야 은퇴하는 것이 낫다는 말로 반발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팀은 아이버슨을 로스터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기량은 하락했음에도 자존심이 강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를 데려가려는 팀은 없었고 09-10 시즌이 끝나고는 아무 팀도 찾지 않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NBA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버슨은 2년간 터키 리그에 베식타스와 계약을 맺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그곳에서도 발목 부상으로 별다른 활약은 하지 못하고 2013년에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아이버슨의 업적을 인정해주면서 그의 등번호 3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고 은퇴식에서 그는 나는 죽을 때까지 세븐티식서스의 선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 대학 시절 감독님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Coach Thompson, saving my life. And that's crazy to think that you're the best football player in the world, which I did, and to be sitting up here as a Hall of Famer in basketball. You tell me God ain't good. NBA 무대에서 좋은 기록에 붙는 역사상 최단신이라는 타이틀은 거의 다 갈아치웠던 선수. 불리한 신체 조건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열정과 투지는 코트 위에서 그를 가장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